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 문제가 또 여기 이제 단단히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앞으로, 얘는 앞으로 접히거든요. 이 화살표 방향이 이제 조종사 방향이죠. 앞으로 접히는데 버팀목이 뒤에서 와요. 그러면 접힐 때 이렇게 같이 어떻게 접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길이, 그러니까 다리의 길이를 한없이 못 늘린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면 이게 저 비행기 안에서 이게 길어지면 앞으로 점점 더 접혀서 저 앞에 그 노즈콘 부분을 치고 들어가거든. 이게 길어지면. 노즈콘을 치고 들어가면 저기가 전자장비 있는 데거든요. 레이더 있고.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접히고 얘가 뒤에서 있으니까 뒤로도 못 빼고 앞으로도 못 빼고 그래서 얘가 다리 길이가 충분히 길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 길이를 저걸 길게 하게 되면 앞에 노즈콘을 치니까. 그래가지고 저긴 전산실이란 말이에요. 전자장비 놓는 데고 컴퓨터 있고 노즈콘이 저 앞에 뾰족한 거 저걸 노즈콘이라 그러거든요. 앞이라는 의미가 노즈고요. 코. 저게 원뿔형으로 생겨서 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못 놓으니까 이걸 길게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길게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압소버를 충분히 못하죠. 압소버는 이게 길어야 푹 이게 되잖아요. 충격 흡수가. 이게 짧아버리면은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그 유격이라 그러죠. 플레이, 스트로크. 유압 장비에서는 그걸 스트로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짧아버리니까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비행기 착륙해서 휙 해서 앞으로 쿵 떨어질 때마다 이게 쿵 떨어질 때 그래도 한 10cm, 15cm는 압소버가 쑥 내려갔다 올라와야 저게 흡수가 되는. 저게 5cm밖에 못하면 쿵 이렇게 되겠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 기계적 상식입니다. 기계적 상식에서는 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후크를 강화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기 어디야 엔진이 하나죠. 그 엔진의 중심축에다 대고 걸어야 되는데 뒷공무니에서 저 꼬리 후크를. 제가 이제 앉을 때 후크 내려와서 쫙 와이어 딱 잡아갖고 직 하고 쓰는 애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내려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 엔진의 그 중심축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엔진에 대고는 힘을 못 쓰잖아. 그러면 엔진 주위를 뭔가 구조물을 또 강력하게 만들고 이렇게 갈비살을 만들고 그 갈비살에서 연결해내야 되니까 또 엔진 주위가 또 두꺼워지고 그럼 그 꽁무니가 두꺼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연비가 툭 떨어져요. 우리 KF-21이 연비가 높은 이유가 물고기 모양이라서 그래요. 유선형. 옆에 단면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KF-21. 단면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앞은 뾰족하고 조종석이 있는 대로 확 뾰족했다가 확 커졌다가 엔진이 가늘잖아요. 우리께. 엔진이 가늘니까 뒤로 쭉 빠진다고요. 얘는 엔진이 원래 큰 데다가 저 꼬리 후크 때문에 또 구조물 또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또 한 10cm는 먹었을 거야. 엔진 아래에 구조물 해야 돼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얘가 엔진이 56cm가 우리 거보다 커요. 그러면 뒤가 우리 거보다 76cm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 뒤에서 이걸로 안 빠지면 뒤에서 이제 속도를 냈을 때 뒤에서 공기가 잡아 끌거든요. 드래그라 그러죠. 항력. 그거 커지거든. 그러니까 연비 떨어지죠. 연비 떨어지면 비행기 더 크게 만들어서 연료 더 채워 넣어야지. 그러니까 또 엔진 더 키워야지.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왜 F-35가 저 고민이 많은 비행기라니까요. 근데 KF-21은 운인지 엔지니어들이 정말 그 생각해서 정말 고생했을 거예요. 고생해서 그 운이라고는 저런 게 어디 운이 있어요. 그런 서로 모순되는 요구. 엔진도 적당히 커야 되고 너무 크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연료도 적당히 넣어야 되고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그렇다고 너무 작게 넣을 수도 없고 그 모든 요구의 적정선이 만나는 그 지점 거기를 딱 건드려서 어마무시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함재기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일단 엔진은 이미 내염 처리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414 엔진은 슈퍼호넷에서 사용되는 엔진이에요. 내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다리 버팀목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 비행기 진행 방향이면 여기는 우리 KF-17은 다리가 뒤로 접혀요. 다리가 뒤로 접히니까 버팀목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죠. 뒤에 공간이 널널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리가 뒤로 접혀요. 그러면 이 버팀목 해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비행기 이제 항모에서 발진할 때 잡아서 끌거든요. 그러면 얘가 꺾이지 않게 뒤에서 딱 잡아주는 게 이 버팀목이죠. 얘가 버팀목이 딱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얘가 안 꺾이죠. 예, 안 꺾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착륙할 때 쥐궁 하고 앉을 때 얘가 앞서 바로 잘 잡아줘야죠. 그 앞다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 이제 그런 이 녀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놈이죠. 그 버팀목이 뒤로 쭉 갈 수 있으니까 모든 게 편해요. 우리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 제가 보기엔 뒤에 공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거 접히는 거 앞부분은 전부 전산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뭐 전자장비가 아무리 크다 그렇지 저거 상당히 큰데 왜 거기가 다 그렇게 필요해? 엄청 필요합니다. 배터리도 들어가야죠. 이온 배터리. 배터리가 좋아야 전자장비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컴퓨터, 뭐 전자판 이런 거 많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EOTGP. 우리가 흔히 그냥 전자광학으로 그 지상에 있는 표적을 식별한다. 오케이? 표적 식별하지. 그런데 얼만큼 떨어져서 식별해? 15,000m 상공에서 식별하냐? 언제 식별해? 밤에도 구름 껴도 그럼 그거 잘 식별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초속 700m로 움직이면서 식별해야 돼. 초속 700m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초속 700m로 움직이면서 15,000m 아래에 있는 지표의 표적을 밤에도 구름이 끼고 천둥이 쳐도 식별한다. 그러면 그런 거 해주는 전자장비는 어마무시한 일 할 거 아니에요. 캐비넷으로 하나죠. 캐비넷으로 하나. 그 개발했어요. 국내에서. 그 공간이 넓고 거기에 배터리가 많으면 그런 거를 굉장히 고급진 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희 지금 KF-21. 앞에 노즈 공간. 그 국가기밀 너무 얘기하는 거죠? 아니겠다. 전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전자 쪽 다루고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전자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 또 기계를 다루는 거, 이런 영역에서 밥을 먹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를 그래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더듬을 줄 아는 거예요. 이 다리가 뒤로 접힐 수 있는 공간 뒤에 있어서 있어서 다리를 뒤로 접은 덕에 함재기 하기도 쉽고 앞에 노즈콘을 신성 영역으로 딱 떼준 거야. 여기는 전자장비, 컴퓨터, 배터리만 들어가. 건드리지 마. 그 어마무시한 공간을. 따라서 앞으로 얼마든지 첨단 장비를 넣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얼마나 저거 하기가 쉬워요. 유지보수하기가. 이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정신 사납잖아. 지금 엔진 고치러 왔더니 옆에서 전자쟁이가 옆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스스로 전자쟁이라 그래서. 전자하는 사람이 옆에서 못 뜯어서 보고 있어. 네, 엔진 왜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 여기 있는 저기 컴퓨터 보드 지금 보고 있는데. 서로 헷갈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그렇게 어떤 그 컴파트먼트가 딱 돼 있으면 전자 쪽 건드리는 사람은 앞머리에 가서 보고 있고, 뭐 엔진 건드리는 사람은 뒤에 가서 보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보고 있고, 딱 나눠져 버리잖아.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일을 할 때는요, 정리정돈에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나거든요. 아마 이거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 가게 제대로 해보신 분은 제 말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글을 쓸 때 깔끔하게 써놓으면 글의 가독성이 높아져서 피로가 덜하고 글이 잘 눈에 들어오듯이 현장도 똑같죠.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은 바로 이 현장 상황이 눈에 딱 잡힌다고요. 그래서 정리정돈하고 안전사고가 관계가 있잖아요.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두면 안전사고가 떨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게 되니까 안전사고가 떨어져요. 그게 이상하다고요. 그게.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 쪽은 저쪽 가면 저기 전산실 가. 전산실 거기는 전산 장비 쪽. 여기 왜 엔진 쪽에 와. 엔진 쪽은 또 그 사람들 한눈에 딱 보고 알 수 있고. 이래야 정비가 가능해져요. 저 복잡한 시스템이. 참 잘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다리가 뒤로 접히죠. 그러면 저 다리 앞서부터 뭐냐 이거 조종사 발치께서부터 저 앞에 뾰족한 데까지는 전부 센서, 전자, 컴퓨터, 배터리입니다. 급하면 아마 저기다가 저것도 하나 둘 거예요. 발전기도 조그만 거. A사 레이더가 많이 먹을 거예요. 쏘는 애니까. 그러면 엔진을 좀 센 걸로 바꾸겠죠. 저 똑같은 엔진 좀 센 거 있잖아요. 저기 EPE. 그건 27,000파운드 나오니까 지금보다 한 20% 세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엔진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남들이 쓰는 거 보고 나서 바꿔야 돼요. 그런 건. 남들 쓰는 거 보고. 그래서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F400이라서 F414. F414는 전부 길이 390 몇 센치, 두께 80 몇 센치에서 그 규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엔진 케이스, 지금 엔진 설치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동굴 속에 똑같이 들어가요. F414로 나가는 건.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꼬리 후크 다는 거. 꼬리 후크 얼마나 달기 편해요. 여기 달면 되네, 여기. 척추 공지뼈가 딱 튼튼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구조물로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저기다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니야, 진짜로. 지금도 달려 있고 더 강화해야 되면 꼬리 후크는 항공모함에 앉던 안 앉던 전부 비상용으로 달아 놓습니다. 꼬리 후크는 비상용으로 달아놔요. 꼬리 후크는. 왜냐면 동체 착륙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아마 쓸 거예요. 와이어 설치해 놓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개 수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제 추력을 우리가 F-35C 항모용 F-35랑 비교를 해보면 항모용 F-35가 43,000 추력에서 날개 익면 하중 최대 하중을 104 언저리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44,000 추력이야. 그러면 추력이 우리가 추력이 우리가 한 2% 높잖아요. 그래서 추력이 높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이머스가 쫙 끌어가지고 탁 놨을 때 그 순간부터는 자기 에너지로 차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0.01초, 0.05초 요 사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추력이 세니까 지금도 아마 뜰지 모른다. 근데 불안하면 104까지 낮추면 된다. 104까지 낮춘다면은 33 스퀘어 피트다. 그럼 한 평 조금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 평 조금 안 되는 33만큼 날개를 넓히든지 아니면 지금대로 가든지 그 중간 어느 선에서 최적점이 나올 거고 그 최적점은 제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바로 나온다. 아마 그리고 이미 값을 가지고 계실 거다. 그리고 그걸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미 디자인할 때 항모용을 만들기에 편하게 디자인했을 거다. 어차피 항모용 만들면 날개 다시 접는 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런 거 항모용 들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거 세일즈 할 필요도 없어. 돌아다닐 필요도. 그냥 미 해군하고 딱 작업해서 미 해군이 이제 농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공군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 공군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강력한 공군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 해군이죠. 맞죠? 항모에 있는 모든 비행기는 다 미 해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에서 간땡이 부은 사람들이 항모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항모 만들자고. 밥통 늘리려고. 대한민국 안보가 당신들 밥통이요? 해군 내부에서 정리하세요. 중국 간첩으로 치부해가지고 조직에서 쳐내세요. 문재인 따까리들. 뭐 하시는 거예요? 군복 입고. 쪽팔리지도 않나? 국가 안보가 당신들 철밥통을 위한 무슨 양념장이요? 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창피한 줄도 아시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해군 똥별, 해군 줄바따라고 욕이나 먹지. 머리 좀 쓰고 사세요. 내부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시라니까. 저 항모 떠들던
중국 간첩스럽거나 바보스럽거나 철밥통스러운 자는 우리 해군 안에서 숙정한다. 문재인 따까리들은 숙정한다. 그렇게 지금 칼 뽑으시라니까. 그 내부가 전문가들이 군인들이 내부를 숙정하지 못하면 총칼 내놔야지. 맨날 훈련하는 게 사람 죽이는 훈련하고 있으면서 자기 내부도 숙정을 못해? 군인이라는 건 뭐요?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 훈련하고 자기가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자. 그게 군인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철밥통 탐해가지고 국가 안보 체계를 휘두르는 무슨 항모 같은 저기 무슨 인도양 참치잡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조직에서 걸러내질 못해?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자, KF-21은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진화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님 프로젝트라고 불렀죠. VIP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문재인 시절에 항모를. 이 항모는 간첩이거나 바보 같거나 혹은 해군 철밥통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함재기는 근데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공군에 배치해놓고 쓰세요. 그러다가 미 해군이랑 작업해서 우리 함재기 한번 해서 앉아봅시다. 라팔이 그렇게 했어요. 프랑스 라팔이. 그래서 미 저기 항공모함 이 근처에 2~3천 킬로 왔을 때 가서 안고 뜨고 하는 거 같이 하세요. 미리 다 훈련했다가. 미국에 그 가면은 훈련 코스 있거든요. 그 함재기에 그 뜨고 내리는 훈련 코스. 그거 고스란히 한국에 똑같은 시설 해놓고 공군 에어필드 중에 하나에 미군에서 교관 와서 그거 어떻게 훈련하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OJT 온더잡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그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거 가지고 계속 노는 거지. 한 2년 놀다가 1, 2년 놀다가 이제 미국 항모 얼른 오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거 아찔해요. 그 조종사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특히 착륙할 때.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그 꼬리 후크 거는 거예요. 이거 가면서 거는 거가 와이어가 3줄에서 4줄 쳐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줄은 걸 생각을 안 해요. 두 번째 줄을 보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에 걸리거나 아니면 세 번째에 걸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줄 왜 시도 안 하냐? 첫 번째 줄로부터 조금 나가면 그다음 바다 아니야. 항모 그 난간이잖아요. 거기에 비행기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아찔하다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그래가지고 해군 조종사에 대해서 공군 조종사들이 놀리는 게 니들은 폭격하거나 싸움하려는 훈련하지 않고 맨날 항모 뜨고 내리는 훈련만 하잖아. 그러고 놀린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언제 그런 걸 봤어요. 그 정도로 아찔하대요. 자, KF-21이 함재기 특성을 만족하는 건 우연일까?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KF-21을 하는 카이 쪽은 공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재기를 많이 안 떠들고 있어. 그러나 생각은 이미 다 해둔 거예요. 생각은 이미 다 해둔 거야. 함재기 팔려고. 함재기를 떠들게 되면 이 문바스러운 자들, 이 문재인 따까리 중국 간첩 같은 자들, 해군 철밥통 옹유자들이 나서가지고 항모 만듭시다. 항모 만듭시다. 30조를 때려박아서 대양 항모 군단을 만듭시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자주국방을 우습게 하는 식민주의자 같은 놈들입니다. 뭐 이러고 떠들 것 같으니까 카이가 얘기를 안 하지. 그러나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서 팔아먹어야죠. 항모는 비싸요. 몇백억도 비싸요. 함재기는. 자, 먼저 시장 조사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돈 좀 들여가지고 이건 정부가 예산 배정해서 우선 항모파를 진압을 하고 함재기를 해서 영미에 판다. 혹은 영미랑 공동 작업하기 위해서 영미의 항모를 우리 항모로 쓰기 위해서 한다. 표방을 그렇게 항모 비싼 거 할게. 남의 항모를 우리 항모로 쓰려고 그런다. 멋있잖아. 그래서 함재기 저거 개발하는데 뭐 몇천억이든 들여가지고 1조든 들여서 함재기 개발한 다음에 쑥 해서 뭐 우리 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앉는 거야. 가서 앉는데 뭐 얘가 아까도 봤잖아요. 내부에 있는 연료로만 2,900km를 가고 내부에 있는 무게만 4~5톤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항모 입장에서 보세요. 야, 쟤를 갖다가
저기 오키나와쯤에 두면은 중국 본토 그냥 쳐들어가네. 쟤를 센가쿠쯤에 갖다 두면 중국 본토 그냥이네. 엄청 판다니까요. 미국 전략 개념이 미국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중국 본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항공기 만들려고 NGAD가 6,000km 가는 스텔스기 만든다는 거 아니죠. 6,000km 가는 스텔스기 한번 대충 봤더니 계산해 보니까 아까 그 악순환이요. 스텔스기니까 무장과 연료를 다 자기 안에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 비행기 커지고 무겁잖아. 그러니까 엔진이 커져야 되잖아. 비행기 커지고. 엔진이 커지니까 비행기 더 커지잖아. 더 커졌으니까 더 많은 연료 필요하고 더 많은 기체 필요하고 더 큰 기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 또 커져야 되고 이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코스예요. 그게 지금 NGAD 6,000km짜리 6,000km, 8,000km를 가는 연료와 스텔스가 아니면 쉬워. 바깥에 주렁주렁 달고 가면 돼요. 근데 그 연료와 무장을 나 안에 끌어 넣어야 된다? 얘기가 달라져요. 바깥에 뗐다 붙였다 하면 그냥 어떻게든 가. 근데 항시적으로 끌어안고 다닐 수 있어야 돼.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야 저거 장난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죠. 끌어안고서 간다는 거는. 그래서 그러나 또 그런 비행기는 항모에서 못 떠. 근데 항모는 중국으로 뭐 1,000km, 뭐 1,500, 아무리 해도 1,000km 이상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 1,500km 정도가 딱 맞아. 중국 해안을 치려고 그래도 왕복 3,000km에다가 뭐 현지 가서 작전하고 어쩌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4,000km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보조연료 탱크 좀 채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지. 근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는데 KF-21이 위에 컨포말 채우면 4,000km 가겠더라고.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저런 거 없죠. 여기 뭐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무기 많이 못 듣죠. 무기 넣으면 좀 떨어지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져요. 미 공군도 마찬가지죠. 수빅만에 다시 들어올라 그러지. 수빅만이랑 저기 중국 본토랑 800km, 6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런 데서 4,000km짜리 비행기 딱 뜨면 저 싼데 자기들 NGAD보다 딱 뜨면은 중국 본토 내부로 1,000km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부에서. 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만의 전략적 가치도 달라지고 저런 게 생기면. 이미 생긴 거예요. 참 물건 잘 만들었어요. 그거 아주 비어있는 부분을 잘 찾은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함재기는 절대 찬성하고 항모는 절대 반대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항모 프로젝트는 전면 중지될 거로 보고 있고요. 항모파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주적을 얘기를 안 해요. 주 전장이 서해란 얘기도 안 하고. 항모파인 사람들은 오히려 주적 얘기 나오면 중국과 일본을 동급에 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이 다른 거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죠. 바보이거나 해군 철밥통이거나 해군 철밥통 시다발이거나 아니면 간첩이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왔을 때요. 그 굉장히 제주도 남쪽에 있었어요. 로널드 레이건이 서해에 진입했다. 그럼 우리는 야, 그럼 어디 태안반도 앞으로 갔단 말이야. 천만에요. 2016년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힘 안 강했을 때입니다. 6년 전에. 그때도 어디까지 왔냐면 제주 남쪽 해안이에요. 2호도 근처. 마라도 2호도. 거기가 최대치예요. 보통 때는 안 들어와요, 거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항모는요. 중국과 긴장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항구에도 기함을 못합니다. 대한민국 배가 구축감은 다르죠. 나 까 임마. 근데 우리 구축감 10척 있거든. 9척이 그냥 순식간에 투발이야 임마. 우리 죽어봐야 한 400명밖에 안 죽어. 해군이 6만인데 400명이라 그러면 6만인가 5만이거든요. 100분의 1이 임마. 그래 죽여봐 임마. 그거죠. 구축감은 게임이 달라요. 항모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뭐 중형 핵잠, 첨단 메탄올 계절 잠수함, 무인 잠수정, 초고속정,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호위함, 미니 이지스 초계함, 무인 수상정 별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주전장은 서해, 주적은 중국이라는 걸 딱 전제를 했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잖아요. 항모 그 주저앉혔고, 그 다음에는 저거 하고 있잖아요. KDDX가 원래 구축함이 원래 한참 있다가 한 3, 4년 있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차기 구축함이. 차기 구축함 바로 설계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 하나하나가 주적은 중국, 주전장은 서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육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육군 전력 그 아파치 이런 거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블랙호크를 침투, 그 육군 항공단이죠. 침투 헬기로 바꾸는 거.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걸 잘 아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군인들이 그걸 제대로 하는 건지 군인과 국방장관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 국민들 불안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전장은 서해, 주적은 중국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속거리만 빼고요. 항속거리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따로 빼고 스텔스기라 그랬을 때 이제 기동성, 스텔스, 무장, 스텔스라 그러면 이제 그 뱃속에 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쓸 수 있는 무기, 뱃속에 넣고 쓸 수 있는 무기. 아까도 봤잖아요. 지금 F-22나 F-35는 뱃속에 방공망 깨는 미사일을 못 넣어요. 뱃속에 대함 미사일을 못 넣어요. 의외로. 그 다음에 전자장비 멈트 보면은 F-22가 저렇게 바짝 이렇게 깎여 있는 그래프가 나와요. F-35도 사실은 무장이 좀 많이 깎여 있어요. 제가 너무 욕하는 것 같아서 너무. 무장이 깎여 있다고요. 뱃속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텔스기라는 건 사실 존재 이유의 상당 부분이 전쟁 초기에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깨는 거, 시에드 작전에 쓰이는 거예요. Suppression of Air Defense에 쓰여요. 스텔스는. 그러려고 만든 무기예요. 상당 이유가 전투를 뭐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공중전을 잘해라. 공중전 잘할 방법은 세고 셌어요. 스텔스 아니더라도. 스텔스는 저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아래서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원이 시에드 미사일 바로 개발 시작했다고 최근에. 멋있죠. 그런 게 자주국방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미국 지금 그 대방공망 미사일 그 저기 뭐야 그 AGM-88인가 그거는 미국이 OK를 받아야 써요. 우리 미사일이지만. 왜냐면 그건 상대방 선빵 날릴 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미국이 오케이 하든 말든 화나면 우리 선빵 칠 거야. 이게 자주국방이죠. 제가 자주국방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뭐 전작권은 그거는 저는 좀 밀어놔도 된다고 봐요. 오히려 미국한테 바가지 씌워놓는 게 좋다고 봐요. 아니 다음번 대통령에 문재인 2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재명 2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전작권까지 갖고 있는데 여기 불구덩이 만들 텐데.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성숙할 때까지는 밀어두고 있는 게 낫다. 다음에 절대로 문재인 2나 이재명 2 같은 인간 못 나오는 그런 국내 정치가 되기 전까지.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한반도가 북한이 자유화되고 그다음에 그 자유북한과 대한민국이 안정화돼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에 그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시에드 작전 같은 거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한번 어떤 충돌이 생긴 다음에 전쟁이 난 다음에 중국이랑 미국이 쎄쎄쎄 흑막거래해서 끝내지 못한다. 우리가 오케이야 끝낸다. 그 두 가지가 실제적 자주국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안한 같은 거 터졌을 때 우리가 쥐어 팰 수 있는 거 그냥 말리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북한과 중국이 안 개겨요. 하나는 그거. 정말 열받으면 우리가 쥐어 팰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시에드
미사일 그걸 우리가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 시작한 거 제가 100%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전 전자권은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돼. 실제적인 전자권을 갖고 전자권 딱 두 개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기업할 때 팔 수 있는 것. 국지전 필요하면. 전자권 뭐냐 이거야. 전변전 때 그거 미국에 기대서 가는 게 차라리 나아. 근데 기업할 때 팔 수 있고 저거 할 때 저기 한 번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 모르게 뒤에서 백딜 쳐가지고 지들끼리 중국 미국이 백딜 쳐서 우리 1953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강제 휴전당하지 않게 그 두 개가 자주국방이다 이거야. 그 두 개가 전자권이다. 실제적 전자권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 따로. 자, 그래서 다시 보자고요. F-35 전 무장이라 그래도요. 저게 진짜 스텔스기에 정말 중요한 거. 시에드 미사일을 못 넣어요. 방공망 파괴 미사일을.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같이 서해를 끼고 있을 땐 저 스텔스 비행기 진짜 중요한 거 뭐냐. 한 방에 항모에 구멍 이만큼 뚫어갖고 거의 반동강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대한 미사일 제대로만 들어가면 항모 하나 그냥 무력화시키거든요. 부위만 제대로 딱 들어가면. 그 400km짜리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못 싣고 다니잖아요, 저게. 그 다음에 철룡이 됐든 타우루스가 됐든 빵카루트 해서 진짜 죽여버릴 수 있는 핵심 시설을. 그걸 못 싣잖아. 근데 만약에 스텔스기가 저걸 다 실을 수 있어. 대박이죠, 대박. 최소한 4m 50이면 미니 타우루스는 실을 거 아니야. 타우루스는 5m지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림 보세요. 배에다가 3m 65짜리 채웠는데도 앞뒤로 널널하잖아. 그 실감을 못 하셔서 그런데 F-35나 제가 사진을 좀 덜 준비해서 그런데 F-35나 구글에서 뒤져보세요. F-35, F-35 그 다음에 인터널 베이라 그래요. 인터널은 내부. 그 이제 내부 무장창을 인터널 베이라 그러는데 그 BAY 그렇게 해서 쳐보시면 사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정말 바글바글하게 인구 밀도, 무기 밀도가 너무 높아. 아까처럼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저건 너무 호사스러운 거예요. 비유하자 말하면 타워 팰리스 100평짜리 집에 혼자 사는 거야. 그 저거 보고 기겁했을 거예요. 보는 눈 있는 사람은. 자, 그래서 KF-21은 기동성 웬만큼 따라가고 스텔스 웬만큼 따라가고 무장은 뭐 아주 무장창이 빵빵하고 그 다음에 그럴 거라고 좀 믿어요. 전자장비 따라가고 거기다 없는 거 이번에 한 20년 후에 나온 거니까 멈트 즉 드론 몰고 다니면서 무인 드론 몰고 다니면서 합동작전하는 능력 manned, unmanned teaming 멈트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셋의 분포를 이렇게 그려보면 제일 이제 뭐 죄송합니다. 5행이 다 두루 갖춰져 있어요. 이것저것이. 자, 이제 KF-21에 컨포멀 탱크를 달면 스텔스를 상당히 유지하고 4,000km 간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